오늘 원조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파르나움에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래요. 놀란 이유는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권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사실은 좀 달리 우리말로 진정한 권위가 있을 수 있고요, 권위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지위와 어떤 힘과 권력을 대단히 크게 과장해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권위주의가 되죠. 근데 진정한 권위는 딴 거 없습니다.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을만하고 진정한 권위가 있다. 그 사람 얘기는 믿을만하다. 그럼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또 이런 하이어라키를 너무 강조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우리 일상 안에서 많습니다.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복음에 보면 스승님이라고 제자들이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벗. 그리고 모든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벗이라고 부르셨다. 평등한 관계. 나이가 많건, 내가 뭐 수도에 일찍 더 들어왔건,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 하이어라키가 굉장히 엄격한 시스템에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의 그 제국주의 시스템이 교회에 그대로 이렇게 이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로만 철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 하이라키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많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성직자 계급이 있고 그냥 평신도가 있죠. 물론 이제 뭐 거기에 교종이 있고 주교가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그 제국 안에서는 실제로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쌍놈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는 어느 곳이나 그 소위 말해서 그 카스트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게 현대화되면서 이제 그런 게 다 타파되고 양반 쌍놈이 어딨냐, 사람이 다 똑같이, 이런 이제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이루어지면서 평등한 사회, 민주주의 사회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인류는 진보가 덜 돼가지고 아직도 여러 곳에 계급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 같은 데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거기는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실제 문화 안에서 카스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태생적으로 구분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계를 내면 CEO가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따집니다, 사실. CEO. 그러니까 형편없어요. 우리나라. 그게 가장, 그러니까 50대 50 정도로 평등하게 CEO가 그렇게 반반인 나라가, 한 나라가 있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아이슬란드인가 그래요. 아이슬란드. 거기 굉장히 평등하다 그래요. 그래서 숫자를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CEO 숫자가 남녀 비율이 50대 50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여성이 그러면 그렇게 2등 시민이 되느냐? 그러니까 민주주의인데도, 그죠? 왜 여성들이 그런 지도자의 지위에 잘 많이 없느냐? 이유는
피지컬, 이 육체적 힘이 약해서요. 딴 거 없어요. 너무 이게 동물적 아니에요? 응. 인간 사회인데 약자가 되는 거야. 약자들이니까 그 CEO의 자리에 못 올라간다. 아주 폄하하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보면서 여성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딱 두 가지만 남성이 뛰어내요. 능력이. 물론 이제 개인차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남성이 여성보다 뛰어난 건 딱 두 가지예요. 그게 이 머슬, 힘. 그 다음에 공간 인지 능력. 네. 그 두 가지는 여성들보다 뛰어납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 왜냐? 주어진 미션이 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남성의 그 본능은 이 가족들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뭐 맹수가 쳐들어왔다 그러면 싸워야죠. 가족을 구하려면 싸우면 이 머슬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창을 들고 나가서 멧돼지라도 잡아야 되잖아. 그럼 멧돼지가 얼른 튈 줄 알아. 그러니까 이 방향 인지하는 능력이, 공간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야.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성의 미션은 뭐예요? 생명을 돌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능력을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봤는데 미국의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장 80%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학생장합니다. 그만큼 이 학교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는 그 여성들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류가 모계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 세계가 평화로워져. 아직도 이 동물적인 거야. 그냥 힘센 놈이 왕인 거야. 쩡거려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들이 지도자가 될수록 이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야, 저분 다르구나, 뭔가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말하는 내용과 뉘앙스, 목소리 톤, 온갖 것이 전인적으로 전달해 오는 것이, 아, 저분은 진정한 권위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단순히 지식만 듣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진실을 말씀하시고 진정성이 있고 또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니 이 감동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한 10일 동안 강론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지식을 전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는 태도, 예수님을 보는 시각,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될까?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과 좀 더 친근하고 예수님과 거시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면모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강론하고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회 원조주일입니다. 제가
이 앞쪽에서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그렇지. 그게 대답이 딱 나와요. 사랑은 주는 것. 원조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한국말 속에 준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뭐 해줄게. 내가 져줄게. 뭐 해줄게. 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실. 안 주면 사랑 아니에요. 주게 돼 있어. 무언가를 주게 돼 있어, 사랑하면. 그 인간적으로 그 에로스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남녀가 사귀면 뭐부터 하냐? 생일부터 챙겨줘요. 생일날 선물 주고, 100일 되면 반지 해주고, 또 만나서 데이트하는 게 뭐예요? 서로 뭐 먹여주는, 먹여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자꾸. 주게 돼 있다니까, 사랑하면. 자, 이 원조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하다. 먹고 살만하죠. 우리나라는 한강에 기적을 이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개발도상국, 종진국, 그래서 선진국으로 편입된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였다. 사람들이 정말 놀란 거예요. 그만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은 그 70년대 후반, 78년, 79년 그쯤 그 마오쩌둥이 개혁 개방을 합니다. 중국. 그러면서 흑묘 병묘 얘기하죠? 아시죠? 야,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가 잡든 검은 고양이가 잡든 무슨 소용이야. 아무튼 쥐만 잡으면 되지. 흑묘 병묘. 그래서 두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자본주의를 들여온 거예요. 공산주의면서 자본주의. 두 가지 시스템. 그러면서 그냥 뭐 두 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을 이뤄낸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힘으로 지금 G2가 됐잖아. 글로벌 두 국가가 돼서 미국하고 지금 힘을 배우잖아요. 그걸 북한이 본 거야. 그래서 이미 김정일 때부터 우리도 저거 하자. 개혁 개방하자. 라고 그걸 원한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막고 있어, 지금? 그걸 못하게 막고 있다고. 누가? 미국이. 왜? 미국은 딱 하나예요. 무기 팔아먹는 나라예요. 무기를 팔아먹고 있어요.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여기 평화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왜 무기를 사? 그러니까 긴장을 계속 조정하는 게 지금까지 미국의 태도예요. 어디든 긴장을 줘서. 지금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한테는 야, 중국은 하나, 우리 찬성해. 그래 놓고 그러나 대만을 중국이 치면 안 돼. 그래서 대만하고 또 거래를 하면서 여기 중국이 치면 우리는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어. 실제로 그렇게 조약이 돼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입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중국하고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만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기를 팔아먹는. 대만 엄청 무기 삽니다. 우리나라 엄청 사죠. 한미일 미슬 디펜스 해가지고 미사일 방어 체제. 미사일 한 대가 얼마인 줄 알아요? 몇 조야, 몇 조. 방어 체제가 뭐예요? 북한이 혹은 중국이 미사일을 쏴. 그럼 이게 날라올 거 아니야. 미국으로. 핵폭탄 싣고. 그러면 태평양, 괌이나 이런 데서 이 날아가는 핵폭탄을 요격해서 떨어뜨리고 태평양에. 그게 방어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될까요? 계산상으로 돼요. 그래갖고 이 미국 정부에서 이 무기 연구하는 사람들이 박사가 연구를 했어.
계산해 보니까 이거 맞춰서 떨어뜨릴 수가 있어. 거리하고 속도하고 각도만 재면 정확히 맞아 떨어져서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이 계속 연구하다가 이거 안 돼. 때려치고 나왔어. 그 사람 MIT 박사예요. 때려치고 나왔어. 왜?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바람이라는 게 있어. 바람은 계산에 못 들어가는 거야. 바람은 하느님 맘대로 불거든. 아무리 쏴도 10발 쏘면 한 발이나 두 발 맞는데 못 맞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이 못하겠다고. 근데 그걸 된다고 속이고 팔아먹어 지금 미사일. 못 맞춰요. 이런 엉터리 인류입니다. 근데 그 무기, 이 세상에서 석유 이외에 많이 돈 거래가 되는 게 무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장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긴장을 조성해. 계속 여기저기. 전쟁을 해도 좋아. 그러나 전쟁하면 사람이 죽잖아. 그러나 무기 팔아먹기에는 가장 좋은 게 긴장만 조성하는 거야. 통일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북한은 김정일 때부터 평화 유지하고 남북이 왕래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 김정은이도 그래요. 왜? 봤는데 중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발전을 하는 걸 봤는데 왜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해외 원조 주일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흐르고 굶주리고 또 지금 이제 거기다 엎친 데 덮친 데 기후 재난이 시작되니까 어디는 가물고 어디는 홍수가 나고 가는 곳은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이런 데는. 그러니까 어디서 더러운 물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위생이 안 되니까 병 걸리고 죽고 이런 고통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